저는 나이가 들면 모든 것을 다 이룬 인간으로, 그러니까 완성형의 존재로 살아갈 줄 알았어요. 하라는 거 다 했으니까 무슨 걱정 있을라나 싶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의 큰 숙제, 예를 들면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 홀가분하게 할 일 다 끝났다, 이렇게가 아니라 우울감과 사춘기가 오곤 해요.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그런데 이게 이유가 있더라고요. 성장톡톡에서는 가까이에서 부자들을 보고 느낀 생각과 성장하는 부자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직은 작은 채널이라 지금 놓치시면 다시 찾기 어려우실 수 있으니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바로 사람은 진행형으로 살아야만 의욕이 생긴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사회적으로 큰 성공을 이루신 탤런트 김희애님의 영상을 본 적이 있었는데 나이가 50세가 넘으셨는데 영어학원을 다니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살기 위해서라고 하시더라고요. 에? 살기 위해서? 이미 직업적으로 큰 성공을 이루시고 돈도 많으시고 건강하신데 무슨 살기 위해서?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김희애 씨가 본인은 행복하려고 영어 공부를 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영어학원에 다니고 공부를 하는 것이 삶에 꽉 찬 느낌을 들게 한대요. 본인의 삶에서 진행형이라는 것을 만드는 것이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고 삶을 무기력하지 않게 살아가는 원동력이 된다는 거죠.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공부,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은 엄청난 활력을 제공하는데 이것은 가토 도시노리 교수님 주장과 일맥상통합니다. 일본의 의사이자 뇌 MRI 진단 전문가 가토 도시노리 쇼와대학 교수는 그에 져서 사소하지만 굉장한 어른의 뇌 사용법에서 뇌의 성장은 몇 살이 되어도 계속 진행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뇌에 대한 흔한 오해로는 나이가 들면 뇌 기능이 점점 떨어진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교수님의 연구에서는 정반대를 입장한 거예요. 저자에 따르면 우리 뇌는 30대에서 50대까지 절정을 맞이하고 그 중에서 45세부터 55세 사이에 정점에 오른다고 해요. 특히 이 시기를 제대로 뇌 훈련을 해두면 60대 이후에도 뇌가 계속 성장한다고 합니다. 정말 희망적이지 않나요? 이러면 계속 의욕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성공한 사람들, 부자들이 계속 성공을 하고 부자가 되는 이유는 사실 이거입니다. 무언가를 도전하면서 삶의 진행형인 상황을 꾸준히 만든 것이죠. 도전하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성취가 생길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과정을 볼 기회도 없고 그냥 결과만 보니까 계속 성공하는 것처럼만 보이죠. 실제로는 성공이라는 그 결과, 그 앞단에서 단지 무언가를 새롭게 행동을 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성공한 사람들과 부자들의 가장 큰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다 알겠는데, 그리고 나도 무언가 다시 하고는 싶은데 그냥 너무 귀찮아요. 그리고 어떻게 무언가를 시작할지도 모르겠고요. 이제 우리 뇌를 다시 활성화시켜서 뇌의 전성기를 늘릴 3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첫째, 일단 몸부터 움직여라. 뇌는 자체적으로 의욕을 만들 수 없는 기관이에요. 의욕은 바로 몸에서 시작하는 것이죠. 세계적인 뇌과학자 이케가야 유지는 그에 져서 삶이 흔들릴 때 뇌과학을 읽습니다. 해서 몸을 움직여 외부와 상호작용을 해야 뇌가 점차 활성화되고 의욕이 생긴다고 해요. 이를 작업 흥분이라고 하는데요. 반대로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뇌는 하지 않아도 될 이유를 끊임없이 찾게 된다고 합니다. 뇌의 움직임도 참 양극화죠. 따라서 의욕을 내고 싶다면 어떻게든 몸을 조금이라도 움직여보는 것, 이게 바로 의욕의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거창하게 하루 1시간 운동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작은 움직임, 바로 지금 누워있다면 일어나고 일어났다면 문을 열고 집 주위를 한 바퀴 도는 것부터 시작이죠. 지금 바로 운동화를 신어보시죠. 둘째,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새로운 것을 도전해보자. 독서, 그림, 춤, 요리, 그 무엇이라도 좋습니다. 여태까지 안 해봤던 부분에 대해 새로운 걸 한번 시도해보는 거예요. 이케가이 유지 교수에 따르면 뇌에게 매너리즘은 독약이라고 하는데요. 즉, 새로운 신선함이 없는 뇌는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 작용은 도파민과도 연관이 되어 있어요. 도파민이란 신경세포가 신입슬을 오가며 신경회로를 활성화하는 전달 물질로 집중력, 보상, 욕구와 관련이 돼 있어서 인간의 생존에 필수적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아무리 생존에 필요하고 유익하다고 머리로는 이해를 하더라도 익숙하고 지루하면 도파민이 분비되지 않고 뇌는 퇴화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일상에서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새로운 것을 도전하며 뇌가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게 의욕이 나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소한 것 어느 하나 좋아요. 저는 그중 하나로 SNS를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과의 활동을 넓혔거든요. 이렇게 유튜브에서 여러분들과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신나는 일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각자의 새로운 것, 사소하지만 새로운 것들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것들을 하실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저도 다음 새로운 것을 할 때 참고를 해보겠습니다. 같이 해봐요. 셋째, 자신을 믿어라. 의욕이 없다는 생각에서 도망칠 수 있다고 내 자신을 믿는 거예요. 뇌는 정말 신기하게도 비록 지금 상황이 아무리 부정적이고 의욕이 없고 직접 변화되는 게 없더라도 단지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아요. 이케가야 유지 교수는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다는 믿음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 80% 이상이 감소됩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들도 각자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갖고 계실 거예요. 운동, 영화, 음악처럼 다양한 방법을 갖고 계실 텐데요. 사실 그 방법은 어느 것이 됐든 중요하지 않아요. 단지 스스로 나는 언제든 스트레스로부터 도망칠 수 있어 라는 믿음이면 뇌가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우리 뇌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위대하고 우리 또한 의욕적인 삶을 꾸려갈 수 있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몸을 움직이고 사소한 새로운 것들을 시작하고 내가 스트레스를 몰아낼 수 있다는 자신감과 긍정적인 마음, 이 세 가지를 갖춘다면 우리도 성공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이제 진짜 영상 끄고 집 한 바퀴 산책하시는 거 어떠실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장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